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 지역의 해맞이 명소를 찾은 시민들은 올해 첫 일출을 감상하며 희망찬 한 해를 기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도 축하금이 지급되고 영아 종일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됩니다. 대선이 치러진 올해는 탄핵 여파로 역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촛불 전국에서 높아진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전남의 오리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주와 영암 지역 오리를 대상으로 AI 바이러스 전수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도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할 거라는 걱정이 큽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역민들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시책들을 마련을 했는데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이계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광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첫째부터 출산 축하금이 지급됩니다. 첫째의 경우는 5만 원, 둘째는 15만 원, 셋째 아이는 55만 원 등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늘어납니다. 아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영아를 돌봐주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 이용 대상이 만 24개월 이하에서 36개월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6,500원으로 가구 소득에 따라서 최대 75%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임금 단가는 시간당 6,470원으로 올해보다 440원이 오르고 아파트 발코니형 발전소 보조금도 40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을 집중 발굴해서 긴급복지 지원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시군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취약전 아동 1,500여 명에게 1인당 학습 바우처 40만 원이 지원되고 70개 지역 아동센터에 청년 학습 도우미가 배치돼 어린이들의 학력 향상을 돕는 꿈 사다리 공부방이 새롭게 운영됩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인턴들에게는 1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장기 근속 지원금이 지급되고 여성 농업인들에게는 문화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0만 원의 행복 바우처가 주어집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시도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과 홍보 책자를 이용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2017년 올해는 대선이 치러집니다. 하지만 언제 치러질지부터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변수가 많은 만큼 역동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새 달력에 표시된 19대 대통령 선거일은 12월 20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기각한다면 이날 대선이 치러지겠지만 인용한다면 결정 시기에 따라서 벚꽃 대선이 될 수도 폭염 대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헌 논의와 제3지대론, 정계 개편 등 대선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여러 변수들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의 지지율이라든지 현재의 세력 구도를 가지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성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대선 후보들 중에 누가 호남의 선택을 받을지도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야당 후보의 경우는 호남의 지지를 받아야만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부지런히 뛸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본산이고 또 우리 당의 뿌리입니다. 그런 만큼 저는 호남에 대해서 존경과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야권이 나뉘는 상황에서는 이전 대선처럼 호남에서 몰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역대 어느 대선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진 차기 대통령 선거. 그만큼 역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촛불 전국에서 정치의식이 높아진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비박과 손을 잡거나 연대를 한다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호남의 염원에 배반되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새해 첫 일정으로 무등산을 찾은 자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치에서 물러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호남의 지지를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해 첫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어제부터 공기가 탁한데요. 중국발 스모그로 인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오늘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보이겠고요. 또 낮부터 밤 사이 연무도 짙게 끼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빗방울이 낮까지 떨어지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3.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무려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2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장성, 담양과 화순이 11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 정도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1도, 보성이 1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 첫날인 어제 지역의 해맞이 명소를 찾은 시민들은 올해 첫 일출을 감상하면서 희망찬 한 해를 기원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2017년의 첫 태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힘차게 떠오른 해는 바다를 붉은 빛으로 물들이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해 뜨는 걸 보니까 너무 황홀하고요. 올 한 해의 모든 기운을 다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방파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서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저마다의 소망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가족들 건강하고요. 서민들 경제가 좀 더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신명나는 사물놀이 소리가 고요했던 새벽 산을 깨웁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올리고 올 한 해 무사평안을 빌어봅니다. 일출을 감상하며 지난 해의 아쉬움을 덜어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을 한가득 담았습니다. 이제 군대 가는데 군 생활도 잘 끝냈으면 좋겠고 가족들도 건강하게 한 해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을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산에 오르는 해맞이객들. 광주 무등산에도 일찍부터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첫 태양을 맞이하는 장소는 달라도 시민들은 새해 소망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안정된 나라가 됐으면 되겠고요. 전국 국민들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조류독감의 여파로 대부분의 해맞이 행사는 취소됐지만 시민들은 곳곳에서 희망을 품고 2017년의 첫날이자 첫 주말을 보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 현장이 내려다보이는 진도 동고차도에도 새해 일출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올해 소망은 역시 인양이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어두운 산꼭대기 초소에 하나둘 촛불이 밝혀집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304개의 촛불. 힘겨웠던 한 해의 자정을 넘기며 참았던 말을 꺼내봅니다. 동서 오빠 동생인데 오빠를 못 본 지 3년이 지났어요.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이 자리에 없이 정말 모든 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인사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인양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산속 초소에서 새해를 맞기 위해 찾아온 유가족과 시민들. 인양으로 미수습자 9명을 찾고 참사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소망을 담아 풍등을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해가 구름 위로 떠올랐습니다. 차례상은 희생자 아이들이 평소 좋아하는 음식들로 차려졌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성인이 되었을 아이들에게 이제는 술도 올려봅니다. 곧 올라오리라 믿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시고 견뎌주십시오. 어떤 국민이시든지 그 참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되고 미수습자 9분이 돌아오시고 그리고 책임자가 처벌되는. 사고의 역을 찾은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올해는 꼭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오길 기원했습니다. 참사의 현장이 바로 보이는 이곳에서 지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인양이 완료될 때까지 새해에도 이곳을 지킬 겁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어제 오전 9시쯤 광주시 북구 대천동 용두교에서 53살 유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유 씨와 딸이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가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목포시 북항 선착장에서 29살 이모 씨 등 2명이 탄 승용차가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들은 인근 소형 어선에 구조돼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며 해경은 이 씨가 운전석을 뒤로 젖히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전남의 오리 산업 기반이 흔들림에 따라 나주와 영암 오리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 AI 발생 사례는 씨오리 농장 7곳과 유경오리 5곳 등 14곳으로 닭 68만 마리와 오리 53만 마리 등 모두 122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 오리 산지인 나주와 영암에서 살처분과 입식이 제한되면서 도내 오리 사용량은 345만 마리로 평상시 900만 마리의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나주와 영암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이 지역 오리를 대상으로 AI 바이러스 전수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처음이라는 단어는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한 단어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서 이슈와 사람에서는 오늘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한국농어촌공사 신입사원 신희영 씨를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채 시험에 합격하고 오늘부터 본사 경영혁신실에서 근무하게 돼 신입사원 신희형입니다. 네, 오늘 첫 발을 내딛는데 설레기도 하시겠는데 지금 방송 출연도 처음이시어 떨리시죠? 네, 조금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이제 하시게 되시는 건가요? 제가 근무하게 될 경영혁신실에서는 혁신관리부, 경영분석부, 성과평가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영혁신 업무와 더불어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업무를 합니다. 또 심사 분석과 윤리 경영, 고객 만족 경영, 위기 및 안전관리 업무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출근이신데 업무 파악을 상당히 많이 해놓으셨네요. 네. 네, 몇 달 하신 분 같으세요. 네, 지금까지 이제 취업 준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성과가 이제 올해 이제 딱 나타나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2017년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인데 닭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저에게 2017년의 시작은 학생으로서가 아닌 직장인으로서의 시작으로 매우 의미 있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에서 일하면서 농어업인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고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취업을 준비하면서 항상 꿈꿔왔던 사회로의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것에 대해 매우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네, 각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신입사원의 열정과 설레임 가득한 지금의 마음가짐을 항상 되새기며 언제 어디서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나아가 이를 통해서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공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사회적으로는 농어업인, 나아가 국민들이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취업 준비로 인해서 미뤄졌던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함으로써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를 생각입니다. 네, 오늘 각 회사에서 이제 뭐 시무식과 함께 신입사원들과 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 보고 계시는 신입사원들도 지금 신희영 씨 지금 이 떨리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합격하시고 나서 가장 기뻐해 주셨던 분이 누구신가요? 저를 가장 많이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께 한 말씀 해주시죠. 부모님 1년 동안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항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힘차게 올 한 해 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올해 민관협치를 통해 시민주권 자치공동체를 만들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인권과 민생안전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정한 노동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사람과 문화와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 모델을 건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도 깨끗한 공직사회와 안전한 전남을 만들고 지역의 중장기 비전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2,5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광주시는 신규 사업 5개를 새로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31개 사업에 400여억 원을 투입해 2,5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창업 투자 연계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청년 창업 펀드를 조성하는 등 창업 역량 강화와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전체가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 운영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인공 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예방하고 동식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토지 용도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해 4종으로 구분됐는데 광주시는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해 조명환경 개선과 홍보, 교육 등 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먹다 남은 약 많으실 텐데요. 이 약을 그냥 버리면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폐의약품은 약국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최근 아파트 단지에도 수거함이 설치돼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집집마다 먹다가 남은 약들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는 있지만 잘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관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알약의 경우 45%가 쓰레기통에 버린다, 물약의 경우 35.4%가 싱크대나 변기에 흘려보낸다가 가장 많았고 약국으로 되가져간다는 3, 4%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약들은 식물이나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 몸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 아파트 단지 3곳에 처음으로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됐습니다. 주민들도 차츰 관심을 갖게 됐고 좀 더 쉽게 남은 약을 버릴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그전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죠. 이제 아기가 있으면서부터 알게 되면서 분리를 하게 됐고 약국에 갖다 주게 됐죠. 한꺼번에 한 번씩 모아서 약국 가서 버리기도 솔직히 하나의 일이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분리수거장에 와서 이제 직접 버릴 수 있다는 것이 편리할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의약품 때문에 생기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토양이나 하천을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먹는 약들이 성분들이 검출이 되었고 그냥 환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람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구 경북 녹색연합과 대구시 약사회는 폐의약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운영 성과에 따라 수거함 설치도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전남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이 전국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37,400여 헥타르로 전년보다 800여 헥타르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친환경 농산물 면적 75,000 헥타르의 49.6%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의 저농약 인증 폐지와 인증 관리 강화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4년 만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MBC가 2017년 새해 첫날 시민과 함께하는 해맞이 행사를 갖고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광주 MBC 임직원들은 어제 무등산 문빈정사 앞에서 특별 생방송 천년의 전라도 미래를 품다를 통해 정도 천년을 1년 앞둔 올해 광주 전남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남구 봉선 2동 3익 1차 아파트 주민이 100만 원, 라인 1차 아파트 주민 86만 6천 원, 대화 아파트 주민이 86만 7천 원, 한국 3차 아파트 주민이 40만 원, 광주 서구 금호 2동 1통 주민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금호 2동 호반 2차 아파트 주민이 87만 원, 풍암동 한신 아파트 주민이 94만 2천 원, 서창동 14통 주민이 20만 원, 치평동 상무 1차 우미 아파트 주민이 77만 7천 원, 광산구 성정일동 대화 경로당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고
대화경로당 회장 류금열 씨가 10만 1,000원, 금강아파트 3차 주민이 42만 원, 금강아파트 3차 상가 입주자가 8만 원, 송정일동 아이존 아파트 주민이 35만 5천 원, 3통 뱅뱅에서 17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13통 주민이 12만 원, 수안 휴먼시아 5차 주민이 5만 원, 광주 동구 지원 2동 화산마을 주민이 20만 원, 광주 북구 매곡동 대주 피오리 아파트 주민이 25만 원, 전남 화순군 남면 내리 1구 주민이 21만 원을 보내주셨고, 검산 1구 주민이 20만 원, 원리 2구 주민 24만 원, 장전 2구 주민 15만 원, 운산리 주민이 13만 원, 전남 한평군 학교면 사거 1, 2 주민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학교면 사거 3리 주민이 25만 원, 죽정 1리 주민 15만 원, 학교 7리 주민이 20만 원, 학교면 생활개선회에서 10만 원, 동부교회에서 2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복 양식 어가에 대한 지방비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전복 양식 어가 150만 원의 지방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어가당 300만 원으로 지원 한도 금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적조와 고수원으로 전복 등 어패류 집단 폐사가 발생했지만 지방비 지원 한도액이 낮아 이상조류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가 보험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면세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면세유 단속 활동이 강화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약을 맺고 겨울철 면세유 부정 사용과 판매 증가에 대비해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특히 면세유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면세유깡 적발을 위해 주유소의 수급 실적을 자세히 파악하고 주기적인 합동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역 철강업계가 철강 제품 가격 인상과 중국 수출 확대로 내년 실적 호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철광석과 국제 제품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포스코를 비롯한 대부분 철강업체들이 올해 초 열연과 후판, 냉연 등 모든 품목에서 톤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안팎의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중국 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철강 설비 폐쇄가 이어지면서 수출 증가와 수출가 인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상당 수준의 실적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